제겐 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에겐 꿈이 없었어요. 남편은 제게 가끔 잔소리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제발 남은 시간 그 일을 하며 즐겁게 살라고 말이죠. 그러나 저는 지금껏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별로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쓰라고 할 때면 망설이고 망설이다 결국 현모양처라고 썼으니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저는 누군가가 갖고 싶다는 걸 갖게 해주고 싶고 하고 싶거나 되고 싶은 걸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더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그런 일과는 동떨어진 일을 오래 하고 살았죠.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동안에도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서 허전했습니다. 더 가치 있는 삶, 진정한 삶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의미를 추구하는 삶에 대한 허무와 회의를 동시에 느끼며 만성적인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김혜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갈래? 해마다 해외로 자선봉사활동을 떠나시는 선생님의 말씀에 하던 일을 다 팽개치고 아프리카로 가는 짐을 쌌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여행 가는 심정으로 떠나자 하면서요. 그게 희망고의 시작이었어요. 어머니의 꿈, 나의 꿈. 어머니, 이틀 밤에 걸쳐 비행기를 4번 갈아타면서 도착한 그 땅은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보며 상상했던 아프리카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땅이었어요. 풀 한 포기 없이 황량하고 메마른 땅이 그늘 한 점 없는 땡볕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고 어머니의 꿈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센병 환자와 부모 잃은 아이들, 남편 잃은 여자들, 오갈 데 없는 할머니들을 돌보시느라 80평생이 모자랐던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 어머니에 대해 작은 관심이라도 있었으면 어머니의 꿈에 대해서 일찌감치 알았을 텐데 저를 위한 사랑의 기도를 한순간도 멈추시지 않으셨던 어머니에게 저는 왜 그리 무심했을까요? 늦게나마 깨닫게 된 지금 평생 꿈이라고는 없었던 제게 엄마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게 제 꿈이 되었답니다.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꿈이 바로 어머니의 꿈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은 책임지려고 하면서 왜 자신의 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까요? 용기를 가지고 당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라 라고 했던 니체의 말이 생각납니다. 이제 저의 꿈이 된 어머니의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아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살만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으니까요. 가슴이 시키는 일. 어머니, 사람들이 제게 왜 그렇게 어려운 희망고 일을 계속하냐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냐고 묻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시키는 일이라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며 웃곤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사람을 움직이도록 하는 건 머리가 아니고 가슴인 것 같습니다.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일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성 아닐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성만으로는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는 행동은 상황이 조금 변하거나 힘들어지면 이런저런 합리적인 변명을 늘어놓으며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잘 다듬어진 감정으로 내리는 판단은 가슴에서 깊이 우러난 뒤에 행동으로 이어지기에 어려움과 고통을 참아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쿨하고 이성적인 사람보다 흔들리지 않는 긍정적인 감정을 지닌 사람이 더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제가 희망고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건 저의 가슴에 있는 사랑과 관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동은 감정이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건 결국 가슴이 아닌가 싶어요. 비둘기 선물. 어머니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보따리가 생각나요. 어떤 상징처럼요. 벽장 속에 항상 보따리가 수북히 쌓여 있다가 누군가의 손에 전해져서 모두 없어졌잖아요. 어머니께서 마음을 나누는 가장 큰 수단이 보자기에 싼 선물 보따리 아니었을까요? 그 보자기 안에는 어머니가 정성 들여 손수 만드신 무지개떡, 속옷, 버선 등이 들어있었어요. 어둑어둑해질 무렵 어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그 보따리를 들고 나가 필요한 집 앞에 조용히 두고 오셨죠. 가난한 사람들에겐 당장 먹을 양식조차 귀했던 때였으니까요. 제가 받은 최고의 선물들은 남수단 한센인 할머니로부터 받은 1파운드짜리 종이돈과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목걸이, 그리고 나무를 손수 깎아 만든 투박한 십자가입니다. 한 번은 남수단 초등학생들에게 작은 책가방을 선물했는데 그 학생 중 한 명의 어머니가 감사하다며 아이한테 들려보낸 주머니 안엔 놀랍게도 살아있는 비둘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도 2마리씩이나요. 야생 산비둘기를 보약처럼 여긴다는 얘기를 그곳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제 가슴이 먹먹해지고 말았답니다. 그래요.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은 것인가 봐요. 받으면 감사하고 그 감사함은 선물에 담긴 마음의 크기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는 것 또한 마음 아닐까요? 그게 바로 나눔 아닐까요? 나눔과 소통. 어머니, 나눔은 거창한 일이 아니고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소통이고 물질의 소통이고 부족함의 소통이라고요.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들 간의 거리로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나눔도 서로의 입장 차이에서 어려움이 생기곤 하는 것 같습니다. 나눔은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상대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심함이 무척 필요하더라고요. 상대를 세심하게 이해하고 관찰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행해야 하더군요. 나눔은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그 기회를 누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누군가를 도울 기회, 돕는 기쁨을 누릴 기회 말입니다. 나눔과 봉사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서로 더 많이 나누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곤 해요. 우리 사회에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장애가 있는 분들이 남을 더 많이 돕고 그 일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나눔의 본성이 어른이 되면서 사라지지 않게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일 때부터 나누는 훈련을 시킨다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돕고 나누는 일을 자연스럽게 여기며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나눔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겠죠. 희망의 북소리. 어머니, 희망이란 무엇일까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희망이란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의 시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톤주에서 저는 완전 무결하게 없음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죠. 톤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대신 무한한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이름을 희망의 북소리라는 의미를 담아 희망고라고 짓고 희망고의 상징 키워드를 가능성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슬로건이기도 했던 Yes, we can을 우리의 슬로건으로 삼았답니다. 그리곤 톤주 엄마들과 손에 손을 잡고 Yes, we can을 수없이 합창하듯 외쳤습니다. 톤주에서는 순수한 희망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톤주 그리고 해남. 어머니, 아프리카에 처음 다녀온 바로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나 흙먼지를 씻어내리면서 샤워를 할 때였어요.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나와 그치지 않았어요. 끙끙 앓는 듯 터져나오는 이 눈물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 당황스러웠습니다. 끝내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저를 위해 토해내는 어떤 울음 같았어요.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일들이 보람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이제야 진정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톤주에서 저는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무덥고 척박한 곳에서 일행들은 불편하다고 힘들어했는데 저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마음이 편하고 좋았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시간이 너무 값지고 소중하고 신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톤주에서 저는 어렸을 때 살았던 해남의 따뜻한 추억들이 마구 떠올랐습니다. 마치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었어요.